오늘도 중요한 얘기를 박재영 박사가 해줄 것 같은데요. 미국하고 북한과의 지금 얘기가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입장이 네, 박재영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박재영입니다. 네, 미국과 북한과의 지금 미묘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예, 지금 그러니까 헤리티지 재단의 네.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이라고 여러 가지 뭐 북한 문제 관련되고 있을 때 한국 언론들에서 많이 이렇게 코멘트 받아가지고 많이 소개된 그 분인데 아마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들어봤어요. 네. 예, 예, 이 양반이 그러니까 정리한 그런데요. 그 네. 한마디로 뭐냐,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이제 좀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네. 최근 들어서 지난 연말 북한이 연말 시한 정해놓고 네. 위협할 때부터 이 보수 진영 쪽에서나 네. 민주당 쪽에서나 공히 이 트럼프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경하게 변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특히 여기 헤리티지나 우파 그렇죠. 책에 나온 글이고 이 브루스 클링너가 그 시각이 늘 좀 현실주의적이기 때문에 네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김정은은 이 핵이나 ICBM 실험하지 않겠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네. 이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밝혔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이 북한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뭐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는데 네. 이 여기에 대해서 이 클링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은 이게 점진적이든 즉각적이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도발 단계를 상승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당장 ICBM이나 핵실험을 하기 전에 먼저 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 김정은과의 관계가 늘 내세우지 않습니까? 김정은하고 자기는 좋은 관계다 예. 이러면서 예. 그래서 자기의 그 최대 외교 정책 성과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김정은이 ICBM 발사를 같은 이제 그 도발을 감행할 경우 트럼프의 그 대북 성공 정책 성공했다고 자기가 그 선전해 오는 거에 이제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럴 네.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트럼프는 이 과잉 반응과 과소 반응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하. 북한의 행동에 대해 너무 약하지도 너무 강하지도 않은 그런 그 대응을 할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겠죠. 아무래도 예.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가. 네. 그러니까 뭐 전에부터 나오는데 이 화염과 분노라고 하던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거나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핵 보유국과의 전면전으로 이어져서 대규모 인명피해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지나치게 네. 북한을 직접 공격하는 쪽으로 가는 건 그런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또 반대로 지금 안 그래도 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상황에서 제재를 또까지 완화시켜주는 네. 이런 요구를 들어주는 것 또한 거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을 직접 공격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재를 좀 완화시켜주는 것도 안 된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 선택이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게 지금 트럼프의 입장이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사람이 그 주제는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자꾸 그동안 양보해온 정책은 끝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봐주고 뭐 그 합의 안 지켰지만 일단 뭐 다음엔 지키겠지 이런 식으로 양보하는 정책을 끝내야 된다. 네. 트럼프의 그 최대 압박 정책을 계속 강조를 했지만 네. 사실 결코 한 번도 이게 최대 수준으로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로만 최대 압박을 하겠다고 했지 실제로 최대 압박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네. 공격까지 가서는 안 되지만 아직 압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 그 여지가 있다는 건데 네. 이 트럼프가 북한 그리고 외국 지원국 다른 우방국들에 대해 그러니까 북한의 우방국들 있죠. 북한하고
이란도 들어가겠죠. 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리고 북한 인권 침해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인권 침해에 대한 역시 뭐 억제, 봉쇄, 압박 여러 가지 한마디로 포괄적인 전략을 통해 네. 다각도로 북한에 대한 그 압박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클릭노뿐만이 아니라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이런 요구들이 계속 지금 더 본격화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 공화당에서 공통적으로 이 요구들의 가장 이걸 한번 이렇게 공통 분모를 정리를 해보면 뭐냐? 북한을 직접 공격하는 전쟁은 안 된다. 하지만 압박은 강화해야 된다. 지금보다. 아, 그거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최근 트럼프 대북 정책 전환 요구하는 가장 이 공통된 부분이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죠. 네. 반응을 덜 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해서도 안 되는 그 사이에서 최대한 압박을 해야 된다.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한번 답답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되는 게 사실은 또 이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그 어려운 문제죠. 쉬운 문제면 뭐 해결을 했겠죠. 자,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금 약간 어떤 앞으로의 도발에 대한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을지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난데없이 자기들의 그 인공위성 발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평화적이고 경제 발전을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강조를 하고 나서는데 이게 그냥 무슨 노동신문 이런 데서 강조를 한 게 아니라 UPI네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발행하는 자기네 법학 저널 김일성 종합대학의 법학 학술지 여기에서 좀 약간 학술적인 얘기를 강조하듯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한마디로 자기들이 인공위성 쏘는 것이 평화적이고 과학적인 목적으로 우주 탐사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그 위성 발사 정당성을 강조한 건데 이 글이 북한 광명성 5호 비롯해서 위성 발사 가장해가지고 장거리 미사일 도발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고조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 이 의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다 인공위성을 쏠 때 어차피 로켓 추진으로 하지 않습니까? 로켓 추진에 의해서만 그게 가능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위성 발사에 사용되는 발사체가 그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지 아닌지는 그 발사체의 추진, 그게 로켓으로 추진하냐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발사체에다가 인공위성을 탑재하느냐, 폭탄을 탑재하느냐 그 차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마디로 이것 평화적인 인공위성을 쏘는 거다. 그렇게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지난 연말에 도발 가능성 높아지고 계속 위협할 때 전문가들의 전망 중에 제일 가능성이 높게 본 게 위성 발사였죠. 직접 ICBM에 쏘기는 직접적인 도발이 될 것 같으니까 그 기술의 배경이 꼭 필요한 로켓 추진 그거를 실험하는 인공위성 발사를 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가장 많았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이렇게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나선 거는 의미가 무엇일까? 간단히 가장 첫 번째로는 간단히 보면 그렇겠죠. 조만간 위성을 발사하려고 그러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한 미리 이제 정당성을 주장하는 우리들은 자기들은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 정당성을 깔아놓으려고 하는 게 일 수도 있고 또 약간 달리 보면 북한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이렇게 아심히 해서 사람들이 인공위성 쏘려고 그러나 보다 하게 해놓고 다른 종류의 도발을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에 대한 그 대북 정책 전환 이 요구 높아지는 가운데 이 북한도 이게 나름 이렇게 저렇게 좀 찔러보는 게 아닐까 반응 보면서 그러면서 한마디로 간 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자기가 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굉장히 이 양쪽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북한 역시 그렇겠죠. 그렇죠.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이런저런 가능성을 두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양쪽에서 완전히 지금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예, 지금 그런 상황, 지금 예. 아주 북핵 문제 하나 가지고도 대단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네. 되는 트럼프인데 이 사람이 지금 북핵 문제뿐이 아니죠. 네. 오히려 더 자기한테 더 급한 문제가 당장 그 이란이네. 이란과 지금 전쟁 분위기 고조되는 그런 위기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당장 탄핵 의회에서 얘기네요. 물론 지금 상원으로 넘어가서 뭐 탄핵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뭐 어떤 또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이걸 끝내고 선거 전에 임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2중 3중의 그 난제가 겹친 가운데 이제 오늘 연말 연시에 휴가를 플로리다에서 보내고 오늘 그 백악관으로 트럼프가 복귀를 했는데요. 오늘 그 복귀일이니까 좀 이렇게 이 미국 대통령들은 좀 휴가가 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실 휴가 가가지고 그 이란 그 군부 지도자에 대한 공격 지시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이렇게 또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 복잡한 문제가 많은 가운데 그 플로리다에서 오늘 그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그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그때 나온 얘기가 이 이란 문제, 그 의회 탄핵 문제를 주로 얘기를 하면서 네. 그 특히 의회하고 그 대통령이 지금 자기들은 의회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이런 지금 탄핵 문제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빨리 끝내라. 네. 어차피 안 될 거 빨리 끝내라. 이렇게 지금 막 이제 재촉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상원은 자기들 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이런 짓 하지 말고 빨리 끝내라.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네. 또 그 이란 문제가 제일 또 심각한데 이 이란에 대해서는 지금 이란이 막 그 군부 지도자 죽은 사람 그 사람 장례식 하면서 뭐 이란 측 말로는 뭐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그 장례식에. 예. 그래도 뭐 그쪽에도 그 한국 좌파 같은 사람들이 뻥들이 센가 봅니다. 예. 모이면 딱 봐도 100만 명. 딱 봐도 100만 얘기를 했나 본데 그 하여튼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또 그쪽 워낙 그 과격하지 않습니까? 네. 이란 이쪽 중동. 그래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그 워싱턴 DC 백악관 주변 그리고 백악관 자체 경비를 굉장히 강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그 혹시 테러 위험이 있을까봐. 그러면서 트럼프가 그 이란의 그 문화유적지를 포함해서 52개 구체적인 목표물을 지금 준비해놨다. 이런 그렇죠. 거 이제 협박을 했죠. 위협을. 네. 자기들이 이란이 만약 어떤 보복 가하면은 그 52개 구체적으로 목표물을 정해놨고 그걸 이제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네. 딱 위협을 했는데 이것과 함께 이라크와는 또 지금 사이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왜 네. 그 트럼프 미군이 공격을 해서 그 이란 군부 지도자를 죽인 곳이 이라크였죠. 이란이 아니고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행동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라크 내에 반미 세력 이런 사람들이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키자 하는 이걸 그 결의안을 지금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굉장히 이렇게 트럼프다운 또 이 반응을 보였는데 이 이라크가 미군 철수 결의안 통과시키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은 이라크에서 많은 돈을 썼다. 예. 우린 거기에 아주 비싼 공군 기지를 가지고 있다. 네. 그거 짓는데 수십억 달러 들었다. 네. 이라크 니들이 그 돈 다 갚지 않으면 우리 진짜로 다 가버린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니들이 가려면 가겠는데 그냥 안 간다. 한마디로 우리 공군기지 짓는데 더 드린 돈 니들 다 내놔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야, 참 트럼프답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못한 반응이 나오니까 지금 이라크도 황당한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특히 민주당 중심으로 뭐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이런 태도 보이는 거, 그 일부 그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가 저렇게 엉뚱한 발언 자꾸 하고 저러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라크 관계에 더 상황 악화시킬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좀 조심해라. 뭐 이런 그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 지금 뭐 북한 문제뿐 아니라 네. 이란
또 이라크 지금 공군기지 뭐 저거 가지고도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그 내부적으로는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문제 이런 거 지금 아마 본인도 굉장히 지금 정신이 없지 않을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민주당 의원들 우려처럼 혹시 좀 너무나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상한 결정을 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않을까 하신 좀 그 점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워싱턴 DC의 박재용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